가지고 있었던 은화가 차 사고 도자기 사느라고 중국으로 막 폭푸수처럼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. 영국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.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? 뭐 고민하다가 이 무역 관계를 개선하자. 그래가지고 사절단을 보냈는데, 메카트니 사절단이라고 그랬는데, 그 당시에 이 중국이 얼마나 콧대가 높았는지 영국의 사신을 300구고두로 해라. 3번 머리를 땅에 찍고 9번 조아리는 그런 이 신하국의 예우를 해라. 그러니까 영국에서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버텨가지고 이렇게 영국식으로 한쪽 무릎을 꿇고 인사하는 식으로 간신히 황제를 만났습니다. 황제한테 우리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뭐 어떻게 해주시오. 그랬더니 우리는 알 바 없고 차는 니네가 필요해서 사가는 거고 도자기도 니네가 필요해서 사가는 거니까 우리는 뭐 상관없다. 그래서 쫓겨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무역 적자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. 제국주의 시대에 힘이 센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할 때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? 대포 가지고 쏴서 자기네 뜻을 관철하는 게 그 사람들은 당연한 권리예요. 그런 시대였어요.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전부 식민지 만들고 하는 이런 게 정당화되던 그런 시대. 그걸 우리는 제국주의 시대라고 그러죠. 그 제국주의 시대에 이거 뭐 사절까지 파견을 해가지고 무역 적자 해결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알 바 없다. 뭐 니네가 필요해서 가는 건데 뭐 이러니 이제 이 영국 이 제국주의자들이 막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때 정말 천재 같은 사람들이 발견을 한 게 아편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인도 벵골 지역에 대량으로 아편을 재배를 하기 시작했어요. 양귀비꽃 아시죠? 양귀비. 요즘에는 뭐 이게 이제 뭐 보이질 않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가끔씩 양귀비 꽃이 이렇게 펴 있었습니다. 요게 이제 양귀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꽃이 피고 그리고 이렇게 뭐 진액이 이렇게 고이는데 그 진액을 아편이라고 얘기를 해요. 이 아편 진액을 가공을 하면 뭐 헤로인이 되고 뭐 이게 이제 마약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편이 이게 꽤 괜찮은 돈이 되겠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영국이 아주 집단적으로 벵골 지역에다가 아편을 그야말로 대량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이 영국에 있는 인도에 있는 총독부가 이거를 사서 중국으로 실어나르기 시작을 했습니다. 지금도 아편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야말로 아편에 한번 맛을 들이면 이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. 그래가지고 이제 아편이 중독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무역량, 이때는 아편이 이제 금지 품목이었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 정신없이 막 늘어납니다. 자, 요 뒷부분에 나오는 게 더, 요 부분을 보세요.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편이 밀수액인데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. 아편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. 그러면 중국이 그동안에 차 팔고 도자기 팔아가지고 지금 영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화를, 국제결제시단 은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편을 사느라고 중국에 있던 은이 막 정신없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. 어느 정도로 빠져나갔느냐? 1808년부터 1856년까지 중국에서 아편대금으로 유출된 은이 총 3억 8,400만 달러. 전 세계 은 유통량의
거의 뭐 19%, 20%가 빠져나갔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막 중국이 그동안에 영국으로부터 차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은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정신없이 빠져나가는 거예요. 그만큼 중국에서는 아편 중독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편이 이 수지 맞는 장사라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영국만 아편 장사를 한 게 아닙니다. 미국도 엄청난 사람들이 아편 무역을 해요. 지금 우리가 미국의 유서 깊은 가문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문들이 있습니다. 뭐 캐벗 가문이라든지 뭐 이 사람들은 아편 장사해가지고 번 돈을 전부 대학에다가 기부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예일 대학, 하버드 대학 이게 다 중국에다가 아편을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기부를 해서 오늘날 명문대학이 된 그런 정말 좀 희한한 그럼 아편이 왜 이렇게 획기적인 상품이냐? 첫째는 원가는 얼마 안 들어요. 근데 판매가는 엄청나게 높아요. 그러니까 아주 수지 맞는 장사죠. 두 번째로는 중독성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한 번 중독되면은 죽을 때까지 끊지를 못합니다. 그러니까 한 번 중독이 되면 이 사람은 정말 확실한 고객이 되는 거예요.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중독이 되다 보면 처음에는 뭐 조금만 펴도 되는데 양이 점점 늘어나요. 이런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같이 이 거대한 나라 국민들이 아편에 중독이 되면서 이 아편의 소비량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었는지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. 이게 아편이 이제 중국으로 수출되는 양인데 아주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요. 이런 식의 아편 무역으로 인해서 누가 돈을 벌었느냐? 영국과 미국이 돈을 벌었습니다. 영국은 인도 벵골 지역의 아편을 갖다 팔았고 미국은 터키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팔았습니다. 터키산이 인도산보다 이 중독성이 훨씬 더 강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중국에다가 공급한 전체 아편량의 3분의 1은 미국 사람들이 제공을 했다. 미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아편을 팔아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산업혁명을 일으킵니다. 대륙횡단철도 지금 뭐 중국인 노동자들이 뭐 철도를 놔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본도 아편에서 아편 무역을 해서 번 돈입니다. 미국의 뭐 철강, 철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중국에서 아편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번 돈으로 미국에서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. 그러니까 아편 무역이 한편에서는 뭐 중국을 황폐화시켰지만 세계적으로 보면은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시드머니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.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이 아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마지막 쪽에 나오겠지만, 그럼 아편 전쟁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? 지금까지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 상관도 없는데 굉장히 심각한 연관이 있어요.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려면 세계사를 알지 않으면 우리 역사가 제대로 안 보입니다. 그래서 제가 아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아편을 이제 중국이 이제 완전히 이제 거덜이 난 데다가 이거 안 되겠다. 아편을 이제 금지시키자. 그래가지고 임칙서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편을 이제 수입을 못하게 막자. 임칙서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. 이 사람은
바텔이라는 사람이 쓴 그 만국공법이라는 거를 읽고 만국공법에 보니까 아편 같은 이런 해로운 그 상품은 금지를 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 국제법적인 조항이 있어요. 가지고 그 바텔의 국제법 조항에 의해서 영국의 그 아편 무역상들, 미국의 아편 무역상들에게 아편 수입 금지,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편 다 내놔. 그래가지고 못수를 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립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금지를 시키려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영국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중국에다가 아편 파는 거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거든요. 그 어마어마한 이익이 들어오는 그 아편 무역을 일개 임칙서라는 관리가 이걸 끌어버리니까 이 영국 대영 제국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나? 야, 니네 뭔데 이거 그 금지시켜?